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나비 효과, 사실은 이게 몇 강이라고요? 32강? 예, 나비 효과가 32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나비 효과 이 요점 정리가 이제 인터넷에 떠다녀요. 모 미음 히읗이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놓은 거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거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요점 정리에 모르는 걸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비 효과를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인강을 보라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외에도 진짜 봐야 될 책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으로 애들이 진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비 효과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인강을 다 듣는다 라면 제 생각에는 한 7등급,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보는 거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초를 다 보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설명할 사람이 없다면, 설명을 이걸 다 추가로 해주지 못하면 인강을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번은 낙천이네요. 이게 낙천적이라고, 즐거울 낙자거든요. 낙천적. 그럼 낙천적이다. 그럼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 긍정적과 그럼 낙천적은 이건 즐겁게 느끼는 거고, 이거 긍정 부정이잖아요. OX 개념인데 이거는 즐겁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러니까 희희낙낙하면서 산다고 하죠. 그런 낙천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에 단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B에는 슬플비 슬피래거든요. 슬프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슬픔도 또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이별해서 슬플 수도 있고, 비장미 할 때는 장엄하면서도 슬픈 거예요. 현충원에서 음악 들리면 비장미라고 해요. 장엄하면서 슬프지만 장엄하고 엄숙한 느낌, 이런 걸 비장미라고 그래요. 현충원에서. 그런 거하고 그냥 울면서 슬픈 거하고 또 다를 수도 있죠. 근데 B에는 슬플비 슬프래요. 슬프고 슬프다는 거. 그러니까 A 불비라고 해서 슬프나 그러나 슬프지 않다. A 불비. 그래서 이 슬프나 그러나요. 그러나 슬프지 않다. 이게 슬프지만 슬픔을 승화한다. 그래서 그 A 불비 사상 해가지고 그 진달래꽃 있잖아요. 슬프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않고 그 이별을 한의 정서를 승화해서 그래서 사람이 님이 돌아오기를,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 진달래꽃 할 때 A 불비 할 때 비애가 나옵니다. 또 슬픔. 자, 다음에 영탄인데요. 영탄법하고 감탄, 이게 영탄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영탄법이라고 했을 때, 감탄, 놀부능 감탄했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놀부능 감탄했다. 감탄사. 감탄사는 독립언, 그죠? 독립어. 이렇게 돼 있는데, 놀람, 하고, 부름, 누구야? 하고, 느낌. 근데 이렇게 쓰고, 여기서, 한강, 강사나, 세상, 이렇게 돼도 이게 감탄이 돼요. 응답,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감탄이에요. 그럼 영탄은 뭐냐? 이거 감탄이고, 이것도 느낀다는 거예요. 영탄. 느낌과 느낌. 그럼 감탄. 그럼 영탄법은 감탄법.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부름하고, 응답을 제외하고, 놀람과 느낌을 영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자, 4번. 그 다음에 격정적. 이 감정이 급격하게, 비약하래요, 도약, 날비, 도약.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거. 그러면 급격한 감정 변화를 격정적이에요. 격정이 슬펐다, 기쁘고, 아니면 이 감정을 급격하게 강하게 표현하고 격정적이라고 그래요. 됐죠? 4번. 자, 5번. 의고체. 문자에서 그냥 옛고체, 옛날의 말투를 의고체라고 해요. 의고체, 옛날의 말투. 자, 다음에 6번. 관조. 슬픈 전설이 있는. 이거 관조? 비출조에서 관찰한 건데, 마치 있잖아요. 여기에 의자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러면 조명이 비치잖아요. 그럼 소리가 여기서 들려요. 그럼 이 사람 속마음 얘기하는 거죠. 무대에서. 그죠? 이 속마음을 비춰보는 것처럼 내면을 보는 거, 이게 관조예요. 그죠? 관조적 하면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들여다본다고. 요거 하나 틀려갖고 서울대 떨어진 애 있어.
한 20몇 년 전에. 너무 아쉬워서. 시험 보자마자 수능 끝나고 관조적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용어 무조건 줍니다. 하나 틀려가지고 서울대 떨어지지 말라고. 7번. 점강. 이게요, 이렇게 하나씩 층층 올라가는 걸 점층이라고 그래요. 층계처럼. 점층. 하나씩 내려가는 점강이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나의 일이고 뭐라고요? 가정의 일이고 사회의 일이고 국가의 일이다. 이렇게 해도 점층법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점강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범위 이렇게 보면 국가의 일, 사회의 일, 나라의 가정의 일, 나의 일. 그럼 내가 제일 많죠 이렇게. 내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항상. 그쵸?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라고요? 점층법, 이거는 뭐 점강법. 그쵸? 근데 이거를 점강법으로 안 하고 그냥 점층법이라고 얘기해도 이 점강법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문제상.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점층감각.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관조, 달관. 달관의 경지. 달관. 이것도 아이들이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지금 치신 거 본인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애들이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진짜 똑같이 물어봐요, 달관. 달관의 경지는 나그네라는 데서 구름에 달가듯 다는 나그네. 구름에 달이 지나가듯 가는 나그네. 구름하고 달하고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 신경 안 쓰고 얽매이지 않죠. 휘휘 가죠. 이걸 행운유수라고 그러거든요. 간다. 행운유수. 물을 넣듯이. 행운유수. 그러니까 달관은 뭐 통달한 거야, 통달. 그럼 달관 안에는 뭐냐? 자, 이렇게 달관한 엄마가 있죠. 애가 맨날 장난감 가정을 하면 맨날 누워서 땡깡부려. 근데 이걸 한두 번일 땐 말리는데 이제 포기해. 이건 달관이 아니라 포기예요. 자, 달관. 돈에 달관한 사람은 돈이 있던 없던. 포기한 건 달라요. 포기가 아니라 요거를 통달해가지고 이게 얽매이지 않는 걸 달관이라 그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명예에 초월한 사람도 있고 돈에 초월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어떤 일정 속세 수준을 넘어가야 달관의 수준이라 그래. 됐어요? 거의 종교적인 거죠. 그러면 구도. 도를 구하는 거, 도를 구하는 거. 구도적 자세. 그러면 기도적 자세. 구원. 도를 구하는 거, 구도적. 도를 구한다, 도리를 구한다. 종교적 원리를 구한다. 이게 구도적이다. 자, 다음 10번. 자조. 이게 웃음의 종류 중에서 이게 자기 스스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내가 낫다이가 뭐가 돼. 이렇게 되면 거의 썩소 되는 거죠. 썩소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하면 되는데. 자조 말고 냉소 있어요. 냉소가 뭐죠? 차갑게, 비웃는 거, 냉소. 그럼 자조적은 나를 스스로. 그리고 이 냉소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소 중에서 이 냉소는 비판적이고, 자조는 자기가 스스로 조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포기,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 스스로에 대한, 이 자신감 상실, 이런 걸 자조라고. 그러니까, 자, 우습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냐? 독립은 언제 되고? 니까짓 게 하면 뭐하냐? 이런 거 자조. 스스로에게. 자조적 됐죠? 자, 회고적. 회고적은 옛날 거를 도를 회자예요. 옛날 거를 보는 거예요. 회고적. 그럼 회고하면 이렇게 가다가 회고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순행이고 이거 거꾸로 가는 건 역행이고 이거 합쳐져 있으면 역순행이라고 그러고. 회고적 추억. 옛날 것을 돌이켜보는 거 회고적. 근데 회고가 후회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 걸 돌회자예요. 돌회. 자, 그 다음에 수식어. 이제 한국어 이게 이렇게 빨간 사과잖아요. 이게 화살표 쓰는 게 이게 수식어고 이게 피수식어입니다. 피수식어. 이게 가해자고 이게 피해자입니다. 이게 원고고 이게 피고입니다. 수학에서 이건 뭐예요? 이게 피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충분히 때리는 놈.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화살표 맞는 애는 다 피가 납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커요? 이 뒤가 더 커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만큼 나는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해자는 이만큼 때린 거예요 보통. 이만큼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훨씬 크고 총무 조건이 큽니다. 수식을 하는데 이게 사과예요. 사과인데 요거는 벌레 먹은 사과, 벌레 먹은 사과,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보라색 사과, 사과의 종류 중에서 특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랄 알타이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을 때 아시아, 유라시아대 여기 우리 한국이 여기 있고 여기 유럽이잖아요. 여기가 우랄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여기 터키, 퉁구스, 몽고, 한국을 유럽 애들이 보니까 우랄 알타이 근처에 사는 애 어족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해요. 얘들이 뭐라고요? 이 수식을 앞에서 하고 조사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 있어서 교착, 부착, 첨가어라고 그래요. 악교풀처럼 딱 부른다. 교착어, 부착어, 첨가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 특징, 우랄 알타이 어족 특징 할 때 나오는 게 수식어, 비수식어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수식어니 두 개가 있어요. 관형어하고 부사어. 근데 얘네들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관형어 뒤에는 명대수, 체언이 오는 거고 부사어 뒤에는 용언이 오는 거예요. 요거만 차이밖에 없어요. 얘네는 뭘 꾸미느냐? 이게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3번 수식어. 그 다음에 시와 선지. 이게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 여기 글.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3번. 선택지 1, 2, 3, 4명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여기 이렇게 보기도 있어요. 보기. 요거를 1, 2, 3, 4, 5를 선택지, 선지라고 그래요. 선택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가 없으면 못 푸니까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보기. 왜? 보기가 존재 안 하면 이렇게 문제 자체를 풀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를 찾으세요. 키워드. 이거는 여기가 무슨 장사야, 무슨 가게야 하는 이론의 키워드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표현 방법을 찾아라, 뭐 이렇게. 아니면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주제를 밝혀주든지. 근데 이 보기에는 문장별로 나누세요. 이어진 문장이면 문장별로 끊어서 이 개수랑 이 선택지에 있는 단어랑 1대1 대응시킨 다음에 이게 1차고, 그런 다음에 이상한 걸 찾아서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두 번째는 보기, 세 번째는 이 선택지에서 이 고른 단어 이거의 비교, 네 번째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제시문은.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가는 방법이 있고, 제시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문제별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더 빨리 풀고 더 정확하냐가 노하우예요. 자, 빨간색 좀 무서우니까 노란색으로. 심리적으로 파란색이 제일 편하고. 자, 14번 착상. 발상과 표현이란 말을 썼어요. 옛날에 국어에도 발상과 표현. 이거는 미술에도 나와요. 미술 애들 클 때 발상과 표현을 그려라 그러면서 주제나 테마를 줘요. 그래서 밝음에 대해서 표시해봐라, 두려움에 대해서 표시해봐라. 그러면 발상을 해가지고 소재들을 자기가 연구해서 표현을 해요. 발상과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시간이 네 뒤통수를 때린다. 시간이 뭐라고요? 내 뒤통수를 때린다.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죠. 무형을 유형화했다. 이런 걸 발상과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표현법이 없어요. 무형을 유형화하는 거. 만약 밤허리를 뭐라고 잘라내서 고부부규비 접었다가 이불 밑에 넣어서 나중에 쫙 펴라. 이 시간을 어떻게 써요? 밤허리를 구체화시켰죠. 무형을 유형화시켰죠. 이런 걸 발상과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발상과 표현을 더 넓게 말하면 착상이에요. 정착하다. 상상을. 어떤 상상을, 생각을 발상과 표현에 의해서 지면에다 구체화시킨다. 그러면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 착안.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시를 뭐 해야 돼요? 구상해야 돼, 구상. 근데 구상 있어요, 미술에도.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어떤 형상을 표현하는 거, 구상.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거. 14번, 15번.
다음에 시상의 전개 방법. 생각이 사상이거든요. 사상이 사고거든요. 이게 사색이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생각, 사상, 사고, 사색.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생각, 사상, 사고, 사색인데 조금씩 이제 그거 아세요? 엉덩이, 방덩이, 궁덩이, 히프가 다 조금씩 다른 부위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플로베르가 일물이라서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언어가 있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생각, 순수한 생각, 사상, 주의, 이론, 경향, 사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사색, 생각을 깊이 잠기는 거 이렇게 조금씩 디테일을 체행하지만 그렇지만 생각이란 건 다 똑같다는 거죠. 이 생각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요? 형식이 있고 이걸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에다 표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표현해서 되어 있는데 이 내 생각을 어떤 형식에다가 이론으로 표현하면 그랬을 때 이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의 틀이 뭐냐가 주제겠죠. 이 내용이 뭐냐 이게 주인주자예요, 펼칠주예요. 생각을 펼치는 거예요. 이 주제를 표현하는 걸 소재라고, 소재. 그래서 이건 재료라고, 재료. 글감. 그럼 이 주제, 제자, 요 어이, 주제를 표현하는 소재, 대표적인 소재를 제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는 화제라고 그래요. 이 주제가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 앞에 원인이 되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주제 앞에 있어서 전제. 여기다가, 김연아 빙평과 결혼 열심히 훈련 이렇게 하고 내용 이렇게 써있으면 요거를 표제라 그래. 표시가 되는 제목 호기심 유발하는 이걸 부제라 그래. 부제 부수적으로 제목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써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6화원으로 써있고 뭐 제자 돌림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형식 내용이 있고 여기에 생각을 잡는데 이 생각도 이 주제의 생각도 그죠? 어떤 거는 논리적인 게 있죠. 이성적인 거. 이성적인 내용, 팩트. 그럼 감성적인 것도 있겠죠. 이성적인 것도 있고, 감성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감정서술을 주정. 그러면 이게 정서라고 해요. 감정서술. 정서. 그럼 감정서술은 어디 나오냐? 감정서술은 어디 나오냐? 거의 다 어디 나와요? 서술에 나와요, 서술어. 서술어, 형용사, 동사에 나와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조, 분위기, 태도, 감정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투가 분위기고 그게 작가의 태도고 그게 감정이고 그게 주정적 정서. 자, 정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16번 또 뭐가 있느냐? 추보식 구성. 추보식 추적한다. 한보 두보 이것도 바로 B50보 100보에서 50보가 나가 100보 비웃는다고 추적한다. 보식 그럼 뭘 자르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하는 걸 추보식이라고 그래.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추보식 방식이다. 추보식 방식 뭐 이런 게 있죠. 1단 구정은 한 문장이고 2단 구정은 인가군조고 3단 구정은 서론본론 결론 기승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있고 4단 구정은 기승전결 5단 구정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야.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하강이 있는 희곡 현장성 때문에 이렇게 논술 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어떤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스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들이 다리를 타고 있는 근데 가는 방향 주제는 같죠. 이걸 옴니버스 방식이라고 해요. 옴니버스 그 다음에 여기에 삐쪽삐쪽에서 100만 볼트 해갖고 피카츄 나오죠. 이게 주인공하고 지우는 똑같은데 항상 지우의 생일 피카츄의 탄생 이렇게 다르잖아요. 등장인물을 갖고 이거를 피카츄 방식 피카레스크 방식이라고 해요. 방식 다 외웠죠. 추보식까지 외우면 그 다음에 역행, 역순행 이렇게 역행, 순행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있으면 역순행 이것만 알면 방식은 다 배운 겁니다.
자, 어떤 거 했을 때 이렇게 하강하고 하강 구조하고 상승 구조가 있는데 점강은 점점 하강하는 것 뿐이거든요. 점강. 나뭇잎이 떨어지면 하강 구조예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요? 상승 구조예요. 비가 내리면 뭐라고요? 하강 구조고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상승 구조라고. 시야가 자체가 위에 하늘도 보고 나무 보고 여기에 땅 보고 이렇게 보면 하강 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점층법, 점강법. 그래서 점점 내려간다는 의미고 똑같이 전개 방식을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18번에서 표상. 근데 이미지, 심상. 이렇게 시각적 심상. 무슨 감각이 있어요. 이건 감각기관의 출발점이에요. 감각기관의 출발점에서 시각적, 특징이 있는, 시각의 특징이 있는, 이걸 어디서요? 감각기관에서 출발해서 뇌에서 판단한다고. 이게 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에 있는 것을 뇌에서 판단해서 이미지, 그림처럼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화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각적 심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비가 내렸더니 뼈가 시크네. 그러면 감각기관이 어디예요? 골감각입니다. 골감각. 뼈에서 골감각적 심상입니다. 이게 수능에 이거 그 전에 이거 한번 애들한테 가르쳤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는데 수능에 한번 떠갖고 난리 났었는데. 자, 운동을 했더니 근육이 시크네. 근육이 뻐근해. 무슨 감각이에요? 시각이에요, 그게? 촉각이에요? 무슨 감각이라고 할까요? 감각의 출발점. 근육감각적 심상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는 눈, 오감각에서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눈은 차갑고 하얗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한 문장인데 끝났죠. 이어진 문장이니까 한 문장이죠. 그러면 복합감각이에요. 뭐라고요? 복합감각. 근데 이렇게 종소리가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는 원감각이에요. 이거는 전이감각이에요. 그래서 원감각의 전이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공감각이라고 해요. 공통집합. 감각 이거는 한 개예요. 여기는 뭐라고? 감각이 합집합인데 두 개예요. 뭐가요? 원감각은 뭐예요? 종소리예요. 종소리가 뭘로 보이고 상상했어요? 동그라미로. 땡땡. 눈에 보여요? 이걸 눈파를 볼 수 있으면 장난 아니지. 초능력자지. 그래서 종소리가 동그라미로 이 전이 변이 표현한 것. 굴러서 변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건 원감각이고 이건 표현감각이에요. 감각은 하나일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감각이 이건 한 개인 거, 이건 두 개인 거. 이미지 표상할 때. 그러면 그 이미지라고 했죠, 이미. 표면적으로 상황이 나면 표상이라는 거예요. 표면. 이 시대의 표상.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지표가 되는 상상도 되고. 표상. 자, 식적 대상의 운동감. 자, 나뭇잎이 떼구르르 굴러요. 그럼 운동감이에요. 별거 없어요. 돌을 던졌다. 그럼 운동감이고. 감은 감정, 느낌 이렇게 표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쭈루루 없나요? 그다음 없고 20번. 비유할 때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20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A 같은 B 이렇게 하면 직유법이에요. 같은, 듯이, 처럼, 인양이 직접 글자가 나오면 직유법이에요. 직접 비유한다. 유사. 이제 수사법, 표현법, 수사법을 표현법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7가지, 8가지, 7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유법은 비슷하고 유사해서 유자랑 의족, 의치 알죠? 그 유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비점은 다. 근데 이제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변화돼서 이 두 개의 구분 기준은 물어봐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못 밝히더라고요. 그냥 분류를 해놓은 거야, 학자들이. 그래서 변화법, 강조법의 구분을 시험 문제 내면 이거 하나를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면 다 틀리더라고요, 애들도. 연습 문제 만들어서. 어쨌든 수사법, 표현법이 있는데 A 같은 B 이렇게 는이 있어. 같은 듯이 이게 직접 표현되면 직유법이고 요 글자만 생략되고 이게 생략되고
이놈은 이놈이다. 자, 이렇게 돼지 같은 녀석 이렇게 하면 는이 있어. 같은 뜻이 돼지인 듯하다. 저 녀석은. 그러니까 둘 다 나와. 둘 다 나오는데 1대1 관, 이걸 1대1 관념, 1대1 대응이라고. 는이 있으면 직유법이고 이게 없으면 은유법. 스물은자예요. 근데 이 녀석은 생략하고 돼지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상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현상의 뭐라고요?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했을 때 요거 뭐라고요? 녀석을 비지만 요거 생각해야 되나? 뭐 돼지 같은 녀석, 그죠? 저 녀석은 돼지다 이렇게. 돼지 이렇게만 표시해서 돼지, 그죠? 그랬을 때 요거를 원관념이라고 해요. 원관념. 원래 생각, 관념, 사상, 사고, 이념 다 생각이고 관념. 관념적인 생각, 사상, 관념. 원관념이고 요거를 가지고 이게 아까 전이할 때도 공감과학 때 이거 원관감이라 했죠. 원감각. 이거 보조 표현하는 감각이죠. 이게 보조 감각이에요. 보조 돕는. 그럼 원감각이고 요게 뭐라고? 돼지는 보조하는 감각이라고. 보조하고 돕는 감각. 됐어요? 원래 생각이 있고 그걸 표현하는 보조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 이 단어가 나왔어. 같은, 듯이, 처럼, 인양 이렇게. 뭐뭐와 같다. 이것도 같은이나 똑같아요. 같다, 듯하다, 처럼이다. 뭐뭐처럼, A처럼 B.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요 글자가 나오면 직유법. 그죠? 이게 안 나오면 뭐라고? 은유법. 그런데 원관념은 생략돼서 말미잘, 똥개, 나쁜 놈, 늑대, 바보 이렇게 하고 막 가슴을 때리면 얘가 남자라고.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청지만 딱 그냥 수정고리들 하면서. 다음 오늘은 리듬 반복에서 생기는데, 자, 오늘은 내재율과 안으로만 존재해서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내재율입니다 하고 자습서에 밝혀주면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시험 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재율인데 알아서 찾으라고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해요?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외형들만 나와요. 이 내재율은 한 5개도 안 될 거야, 아마. 배우는 거. 이거 내재율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게 시입니다 하고 밝혀도 이게 내재율이 돼요. 신기해요. 리듬감이 있다는데, 무슨 리듬감이요? 내가 20년을 가르쳤는데도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수필 같은데, 아니, 이게 왜 운율이 있지? 느끼나 보다, 전문가들은. 20몇 년 가르쳤는데도 모르겠어. 근데 외형률은 확실히 보여요. 음수율, 숫자로, 음이율, 위치에 따라서, 음성률, 같은 소리에 따라서. 소리가 발목되면 음성률이 나아, 가아, 자아 이렇게. 이 음이율, 음수율은 숫자로 3, 4조, 7호조 이거 세자 내자 들어봤죠? 3, 4조, 7호조 하는 거고요. 음이율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시가 여러 개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앞에 부분에 비슷한 게 있으면 두운이요. 두개골, 두목님. 여기는 요통, 요운이라고 그래. 허리. 여기 각선미, 가군이라고. 가군. 두운, 요운, 가군을 위치에 따라서 음이율이라고 그러고, 그걸 외형률이라고 그래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가군, 두운, 요운 질문한 걸 다 해준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음보는 뭐예요? 삼음보. 음보, 삼음보, 띄어 읽기예요. 음보. 자, 이렇게 보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 보기가 이거는 뭐라고요? 한 음절. 이건 몇 음절? 3음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해 부르려다 이렇게 되세요. 그죠? 나 보기가 역겨워. 전 몇 자예요? 7자. 7호조 글자 수는. 이거 한 글자 수는 다 뭐라고요? 한 글자니까 절.
숫자로 쓰면 음수율. 한 글자는 음절. 이해되세요? 띄어읽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읽어요. 세 개로. 이거는 뭐라고요? 음보. 읽는 걸음걸음. 음보.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띄어쓰기. 이건 뭐라고요?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띄어썼죠. 이렇게. 이거는 물고기처럼 뭉쳐다니죠. 글자가. 어절. 말의 절. 어절. 음절은 뭐라고요? 한 글자. 어절은 뭐라고요? 띄어쓰기. 물고기처럼 뭉쳐다니니까. 음보는 뭐라고요? 띄어 소리니까 읽기. 됐어요? 그러니까 자, 진달래꽃에 보면 이건 7호조예요. 글자 수로. 그죠? 7자, 5자 이렇게 쓰니까. 근데 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라고요? 3음보예요. 3번 끊어 읽어요.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처럼. 됐어요? 근데 어절은 이거 하나, 둘, 셋, 넷, 4어절이에요. 음절은 글자 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7호조니까 12음절이겠네요. 다 됐어요? 거기까지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보율 나왔길래 한번 다 거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몇 번이지? 모르겠고. 볼까? 자, 그래서 한 20번? 30번? 모르겠어. 숫자가 약해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협곡 알아요? 협곡? 좁은 계곡. 협의. 좁은 의미 이런. 이게 넓은 의미는 광의 이렇게. 넓을 광자. 이런 건 심리학이 있으면 이렇게 심리학이 있는데 산업 심리학 있죠. 경제 심리학 있죠. 노인 심리학 있죠. 아동 심리 있죠. 여기는 교육 심리 있죠.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겹치는 건 진짜 심리 아닐까요? 여기에서 이게 진짜 겹치는 거는 진짜 심리 아닐까요? 그건 협의의 심리야. 근데 요거 경제 심리인데 이게 경제학 이론인지 심리인지 모를 것도 있죠. 근데 넓게 보면 이것도 심리학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광의의 심리학. 이거는 뭐라고 아주 좁게 해서 아주 뭐라고요? 공통된 것만 모은 거고, 요거는 아주 넓게 해서 그 여러 요소가 포함하면 넓게 다 잡은 거고. 그러니까 대학 가면 이렇게 광의와 협의의 협의의 행정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고, 광의의 행정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고, 이렇게 행정과 관련된 모든 작용 이렇게 하겠죠. 협의의 행정은 뭐 정확하게 정의를 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협의의 한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인 핏줄을 잡고 뭐 이렇게 여기를 하겠죠. 광의의 한국인은 뭐라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까지, 귀한 사람까지 있죠. 근데 이 협의의 한국인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왜? 점점 민족의 개념이 약해지면서 한국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옛날에는 저 사람 귀화인이지 무슨 한국인이라고, 국적만 한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넓히잖아. 이해됐어요? 협의, 광의. 다음은 연세법은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은데, 연결된 쇠사슬 이렇게 외워봐요. 이거 뭐라고요? 연결 쇠사슬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자, 네가 공부하면 기분 좋고, 기분 좋으니까 뭐라고요? 충실하게 공부하고, 또 충실하게 공부하니까 성적 좋고, 성적이 좋아지니까 또 공부하고, 이렇게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반복해서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연세법이 연결된 쇠사슬 같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연쇄적 됐고, 그 다음에 정형식. 정형식은 이제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 그럼 정형식 반대는 자유시겠죠. 형태 안 정해졌고. 그럼 정형식 종류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조 3, 4, 3, 4, 5, 3, 4, 3, 4 이게 완전 정해졌죠. 3, 4, 3, 4, 3, 4, 3, 4, 3, 5, 4, 3. 가사도 4, 4조로 4자 이렇게 계속 가죠. 그러면 이런 것도 정형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형식 하면 시조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됐나요? 그래서 전격가사라는 말 알아요? 전격가사. 가사 사사로 가다가 제일 마지막 줄만 정해진 격으로 3, 5, 4, 3 이렇게 딱 끝나면 돼요. 그럼
전격 가사라고 해요. 글쎄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 이런 것도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경기체가 정형시 됐죠. 그 다음에 정형시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시조라고 했죠. 시조. 시조는 이게 초장 3434, 중장 3434, 그 다음에 종장 3543 이렇게 되는 걸 평시조라고 그래요. 평시조. 평범한 시조. 근데 이 중에서 한 줄, 이거나 이 줄 둘 중에 하나가 늘어나, 길어져. 그거를 뭐라고요? 엇나갔다가 어시조라고 해요. 한 줄이 길어졌다고. 근데 이 두 줄이 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그럼 사설이 길다 그래서 사설시조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형태를 지켜서 양반층에서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평민층에서 요거랑 요거랑 맞추고 요거만 길게 해가지고 길게 해서 평민층에서 쓴 사설시조들이 많죠. 됐네. 요거 이름 뭐라고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오타난 것 같아. 아, 오타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고려가요나 이런 거에서 보면 나난이라고 써있든지 아니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록한 어떤 글 같은 데서 이렇게 말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금 미묘하면 조음구, 여흥구, 여음구, 조음구, 여음구. 그러니까 이 음을 돋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노래였어요. 노래였기 때문에 빠밤 이렇게 흙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난 이것도 따는 따단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조음구가 되고 아니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말투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데 그냥 미묘하게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내용에서 이걸 빼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리듬감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호흡을 위해서 넣은 것들을 조음구, 여음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해서 조음구, 여음구까지 구분해서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여음구에서. 근데 후렴구하고는 틀려요. 완전히. 어떤 글을 썼는데 얄리얄리얄라성 이렇게 돼서 독립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노래할 때 랄랄랄랄랄라 그 하잖아요. 그 노래 딱 끝나면 그 후렴구로 같이 랄랄랄라 그거 같이 부르잖아요. 이런 거를 후렴구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거예요. 조음구, 여음구는 이 문장 안 속에 이렇게 단어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절처럼. 됐네? 자, 그 다음에 쭈루룩 내가 보니까 탈로. 이게 탄식하는 거야. 노인이 됐으면 탈로. 나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머리 들어서 귀문머리가 하얘져서 이게 지팡으로 막았더니 귀문머리가 하얘지게 오는구나. 아니면 아무리 막아도 늙음은 어쩔 수가 없구나. 뭐 이런 거 없어. 나 늙었다 하는 게 탈로가. 또가 뭐가 있을까요? 전모는 전체 모습이에요. 전체 모습. 전모를 알 수 있다. 전체의 모습. 전체의 모습을 전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점점 찾은 게 적네. 뒤에 나는 좀 많이 나왔어. 그렇죠. 죄송합니다. 동음이하고 다이어 같은 음인데 이걸 보지 마시고 그냥 이의예요. 서로 의미가 다르고. 이게 배서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를 타고 배병을 먹어서 배로 소리 나다 이렇게. 다 다른 배입니다. 근데 쓸 때는 이걸로 씁니다. 배서방이 배를 먹고 배가 아파 배를 타고 배병을 먹었더니 배로 소리 나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다의어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늘어난 것 뿐이에요. 가다. 제 인기가 갔네. 술 먹고 갔어. 아유 저거 이제 저 가방 갔어 이제. 그리고 조연아이는 이제 전성기 씨가 다 갔어. 그리고 우리 할머니 가셨어. 이렇게 가다네 다 달라요. 이렇게 이 의미가 확정됐다고. 이거를 1차적 의미, 표면적 의미라고 하고 요 확장된 거를 2차적 의미, 문맥적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가구는 아셨죠 이제? 각선미처럼 뒤에 오는 거 제일 끝에
다음에 글을 읽을 때 보면 문장에서요 이렇게 형식 단락으로 1개,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4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문두는 이 단락의 앞에 여기가 문두, 문장의 앞, 문장이 서너 개가 되니까 이걸 두갈식이라 그래. 두갈식. 근데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여러 문장인데 제일 끝에 있으면 이걸 미괄식이라 그래. 이걸 두갈식, 이걸 미괄식. 근데 뭐 이게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양괄식. 근데 이게 쭈루룩 있어. 어떤 문장에 보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한 단락인데 그러면 이거는 병렬식. 뭐라고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병렬식. 이렇게 문장 쓰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두, 문장의 앞에가 문두라고 그래요. 문두. 문장의 앞에. 아니면 글 전체를 글얼문이라고 했어요. 글 앞에를 문두라고 그래요. 문두. 문두 두괄식. 됐죠? 도식화. 도식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요 두 문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가고, 이런 걸 도식화라 그래요. 그림도, 그림식으로 그려지는 거. 마인드맵처럼. 그림의 방식, 도식화. 자기의 공부법의 순서나 공부의 단계도 도식화할 수 있는. 읽을 때 보면 이게 지문 알겠죠? 이제 지문 제시문하고 선지도 알겠죠? 이제 선택지. 이게 선택지에 있는 이렇게 보통 공부 하위 거는 요 선택지 전체 이미지랑 지문 전체 이미지를 비교해서 선택지를 쭉 보고 골라요. 이걸 이해한 다음에. 중위 거는 이 선택지 한 문장하고 여기 지문에 있는 한 문장을 비교를 해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문장이라고. 상위 거는 선택지의 요 단어랑 요 지문, 요 문장의 요 단어랑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해요. 하위, 중위, 상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를 골라가지고 이 선택지 고른 다음에 요거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틀릴 가능성이 높은지를 찾아서 이거가 이거냐? 그럼 이거부터 찾아가는 건데. 제시문에. 푸는 방법은 다음번에 좀 더 하도록 하고. 유정명사, 무정명사는 지금 저번에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 난리가 났는데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유정명사는 있다 그러면 이건 바위나 이런 거 무생물 외에는 다 이걸 보면 되겠죠. 동물도 감정이 있으니까 식물도 있다고 쳐줘요. 무생물 이렇게 보고 무정명사, 유정명사. 그 다음에 감탄사에서 뭐 의지를 가지고 감탄할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지고 감탄할 수도 있고 감탄사 종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다음에 자, 이거는 어미. 요 파트는 어간 어미 접사는 찾아서 보세요. 서술어를 볼 때 여기 빠르다에서 다, 이다 이건 서술격 조사예요. 이거 조사. 근데 여기에 빠르고 빠르니 빠르며 빨라서 이렇게 나와서 고며서 이런 거는 뭐라고요? 어미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게 단어가 있는데 이 뒤에 붙은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앞에 붙은 것도 있고 이거는 단어 만들 때 이거는 접사예요. 이해됐어요? 조사, 어미, 접사가 일단 다릅니다. 이건 어미가 나왔다. 이건 서술어라는 뜻이고 접사는 단어 개념에서 얘기한다는 뜻이고 이해되세요? 이거 조사다. 서술격 조사 이다. 이다 하나예요. 딱 서술어에서. 됐어요? 근데 여거에서 전혀 안 변해. 한 번도 안 변해. 불규칙이든 규칙이든. 그러면 이거는 근이라고 해요. 뿌리에서.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변해. 거의. 그러면 간이라 그래요. 이 간은 기간산업 할 때 줄기간자예요. 이건 뿌리근자고. 이건 줄기간자. 그럼 이건 어미고 이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말어미라고 해요. 말끝이 어말어미. 그죠? 근데 이 어미 앞에 오니까 이게 선어말어미예요. 근데 후어말어미는 없고 그냥 어미고. 이게 시제, 존칭. 과거 빠르시었다. 빠르셨다. 할 때 시하고 어다고. 이게 시, 이거는 빠, 리을까지. 절대 안 변해.
리을까지. 이거 줄여서. 요거는 으는 빨라 할 때 떨어져요. 으탈락으로. 이해되세요? 정말 가끔가다 떨어지는 건 어간. 어그는 뭐예요? 근데 이게 의미상은 빠르까지 있어야 되죠? 바로 다니까. 그래서 어간은 형태소 중에서 그죠? 의자 실형이거든요. 의자에서 실형을 받았다. 전기 의자에서 이렇게 외우는데 무섭게 실질 반대가 형식이고 의존 반대가 자립이거든요. 이게 어간은 의존이죠. 근데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간만 특이하고 외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간 되었을 때, 자, 연결어미, 여기에서 이 어미야, 어미. 그러니까 문장은, 이 단합, 이렇게 짧은 문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복된 문장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어진 중복된 문장 중에서 그냥, 그죠? 어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해갖고, 요 바깥에서, 이렇게. 요 두 개는, 잠깐만요. 저 이어서면, 그러니까 어쨌든 단문과 복문이에요. 여기 단문과 복문. 그죠? 왜 그러냐면, 단식과 복식이 있다, 이렇게. 그러는데. 아니, 내가 단일어하고 복합어가 있다, 단어가. 단식과 복식. 근데 복합어에는, 합쳐졌다, 파괴됐다. 복식은 합쳐졌다, 파토났다. 이렇게. 파생어는 이렇게 접두사, 전미사 이렇게 파생어. 합성어는 얘도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얘도 실질적으로 했어. 실질적인 어근, 실질적인 어근. 그래서 단식, 복식, 합쳐져서 파괴됐다는 단어 얘기고, 단문과 복문. 복문에서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 바깥에 있는 문장. 나는 안다. 네가 학생인 것을, 학생이기를, 네가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나는 기원한다. 네가 합격하기를. 이게 문장이 되죠, 또 하나. 네가 합격한다. 네가 합격한다. 이렇게. 그래서 안겼어. 이거는 아는 사람. 이건 속에 쏙 안긴 거야.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대등적이 있고 종속적이 있고, 대등적은 그리고 그러나처럼 이렇게 문장이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역접도 대등적이야. 근데 종속적은 피이면 뭐뭐이면 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조적이면 이게 문장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한번 찾아봐야겠네. 요거만 좀 이따 찾아볼게요. 같이. 그래서 종류가 대등적, 여기서 이어진 문장 만들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어미가 들어간다고. 어미. 연결어미. 그걸 뭐라고? 연결하는 어미. 이런 거 고. 나. 대등적은 뭐야? 고. 너는 뭐뭐 하고, 그리고 나는 뭐뭐 하고. 이것도 고, 나 이런 거. 여기서는 뭐뭐 하면 이렇게. 종속적은. 종속적이라는 것은 P이면 Q이다 이런 거거든. 주절, 종속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건절, 부사절 이런 걸 다 종속절로 부를 거거든. 그래서 보조적이면 이걸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요것만 자세하게 또 한번 봐요. 자, 다음에 누구누구야. 놀부 능 건강 감탄했다 그랬잖아요. 놀람 부름 느낌 응답. 이 부름을 호출하게 하고, 호출하면 호격이라고 그래요. 누구누구야 했을 적. 격이라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 은는 이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주어를 자격을 나타내잖아요. 이거 부르는 자격이래. 호격. 누구누구야 할 때 이 야자가 호격이 돼요. 별건 아니죠. 자, 다음에는 뭐가 있냐? 중의성. 중의성. A와 B는 영화관에 갔다. 그럼 A도 가고 B도 가고 A, B가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중의성이라고 하거든요. 중복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걸 중의성이라고 해요. 이건 따로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출력해 달라고. 중의성 있는 부분은 따로 출력해서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의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단어의 중요성도 있고 문장 해석의 중요성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래도 뒤에는
문법적인 거는 많이 공부하셨나 보네. 저번 학기가 문법이었구만. 그래서 그래. 어쨌든 성음은 소리성자, 만들성자 소리음 같은데 음절을 이룬다. 음절 이루기, 만들성, 소리음. 소리를 만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문법은 강했는데 뭐더라? 문학 개념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문법에 비해서 덜 한 상태처럼 보여지는데 저기 문학 메가복수에 대해서는 너무 쉽고 일단은 요 앞에 문학 개념은 빠르게 그냥 훑어서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뒤에가 상대적으로 문법이나 비문학을 좀 빼버리면 문학만 치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쭈르륵 훑어서 읽는 것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출력은 중의성만 뽑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